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그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의 뜻이 뭐죠? 저 말 뜻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수소라고 해도 좋은데 좀 더 정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전자가 하나뿐인 이라는 뜻의 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뜻하는 형용사이기도 한데 수소라고 하는 게 묘하게도 그 전자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예로 들어 누구냐? 바로 수소 자체예요. 수소에 그 전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온. 힐륨인데 1 플러스. 알겠죠? 힐륨인데 1 플러스. 그 다음에 리튬인데 2 플러스. 알겠죠? 그 다음 베릴륨인데 몇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전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만 내비두고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부른다?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은 고전역학적이건 양자역학적인 건 그 계산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전자가 하나뿐인 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래서 그때 파동함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얻어내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잠시 이제 얘를 모델링을 좀 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Z 그래서 Z라고 쓰고 E라고 쓰고 1 플러스. 왜? 네? 깨물었다고요? 아유, 깜짝이야. 왜요? 자, 요 ZE 플러스라고 쓴 건 누구를 표현한 거냐면요. 바로 핵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핵에서 Z의 의미는 뭐겠어요? Z. 양성자 수. 양성자 개수 혹은 전화수. 양성자 개수를 뭐라고 하죠? 질량수. 뭐라고요? 그러니까 양성자 더하기 전성자. 핵에 있는 원자 번호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만큼 양성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Z가 원자 번호이면서 동시에 양성자 개수죠. 그리고 E 플러스는 누구의 전화량이겠어요? E 플러스. 그래서 여기에 있는 Z는 원자 번호고요. E 플러스는 양성자. 바로 E 플러스는 누구의 전화량이에요? 바로 양성자 전화량이겠죠. 와. 그래서 핵의 전화량을 표현하는 방법은 ZE 플러스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주변에 뭔가 이런 전자궤도가 있다고 치고 그 전자궤도에 전자는 오직 몇 개뿐? 전자는 오직 몇 개뿐? 한 개뿐. 있는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네. 그리고 저 둘 사이에 짜잔 거리는 보통 R 변수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거리는 R 변수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 뭘 한번 표현해 볼 거냐면 V 자, 이 녀석은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 표현인데 그 위치 에너지는 지금 이 경우 쿨롱 상호작용으로 위치 에너지가 나타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ZE 플러스인 원자핵과 E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런 식으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쿨롱 인력 표현은 쿨롱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표현은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그렇죠. 4파이 입실론 제로 1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 곱하기
ZE 플러스 그 다음에 E 마이너스에 전하량 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은 그냥 상수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은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둘은 그 각각의 전하량 곱인데 왜 쿨롱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되죠? 쿨롱 힘. 네, 왜 쿨롱 에너지가 저렇게 표현되죠? 만류력처럼 표현. 왜 쿨롱 에너지가 저렇게 표현되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나 왜? 네, 그래서 쿨롱의 가정입니다. 쿨롱이라는 학자의 가정입니다. 아, 진짜 개열심이다. 그래서 저 수식은 증명이 되겠습니까? 증명이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저 수식은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수식 물리 시간에 배웠죠? 네.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울 때 물리 선생님이 증명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아닐걸요? 어제. 네, 그래요? 물리 선생님 증명 안 해주시죠? 네. 왜? 못해서. 그냥 쓴 거. 아무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저렇다고 가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수식 어떻게 하라? 외워라, 외워. 외워야 돼, 외워. 우리가 할 수 있다는데 자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자기가 증명할 수 있대. 아, 그래요? 이 중심이야. 왜요? 뭐 정복자 강의예요? 이런 것도 다 증명하게? 대단한데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고 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 위치 에너지 꼴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아니에요. 뭐? 저 마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마블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 있는 1.3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바로 아니 뭐 그냥 한번 볼까? 1.2 계속 실비에서 자, 1점에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네. 이게 안 나. 기억나요? 네. 조수 기억나요?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H 이름이 뭐였죠?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그걸 뭐뭐뭐뭐. 해밀턴. 그렇죠. 그거를 연산자. 그렇죠. 그거를 형용사꼴로 해밀토. 아 해밀턴이언. 그렇지. 바로 이제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했죠. 그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자 이렇게 연산해주는 이 함수 이름을 무슨 함수라고 했죠? 이거를 파동함수라고 했죠. 네. 그래서 파동함수에 뭐 이상하게 연산을 해주면 다시 파동함수 꼴로 돌아오고 이때 이상한 상수 하나가 뽕 뜨는데 이 상수의 의미가 뭐다? 역학적 에너지.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인지한 말인데. 알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EK라고 쓴 요 놈은 역학적 에너지 중 운동 에너지 연산자. 만을 계산해주는 연산자고요. 그리고 뒤에 V라고 쓴 거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는 연산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파동함수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연산도 한 번 해주고 위치 에너지 연산도 하면 그게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될 거라. 아예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네. 이때 여기 이제 묘하게도 위에 이렇게 이제 모자 쓴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위에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산자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오. 일반적으로 알겠죠? 혜수 이거 한번. 근데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관습적으로 저 모자를 안 씌웁니다. 저거 이름이 헤이즈예요. 해시였나 뭐 기억이 안 나네. 물론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맞다요. 맞다니까. 근데 이전에 수업할 때 그거 아니다. 어제도 수업 했는데. 누가요? 현장에서 이제 물리. 그래. 뭐야? 반응 나타낼 때. 방향이요? 아닌가? 헬 아니다. 최종 선생님도 그렇게. 아니다. 뭐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네. 네. 자, 어쨌건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지환이. 어? 이거나 봐라. 보시다시피 동년. 보시다시피 지금의 선생님, 이거 동년 닮았잖아요. 누구 닮았다고? 동년. 사카모토. 닮았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거 같아요. 아닌가요? 싱크로를 100%. 그런가요? 캐릭터의 모티브가 동현이라고. 아니 그런가요? 이제 동현이의 모티브가 이 캐릭터라고. 그러면은 맞네. 그러면 동현이는 의자 빼면 가만히 이렇게 딱 서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아, 그 캐릭터가 그런 그 캐릭터가 그래요. 아 그래요? 왜? 저 사실 이 예. 몰라요. 저 캐릭터가 뭐냐면 그 학교 일진들이 저 캐릭터 막 괴롭히거든요. 괴롭히는데 말도 안 되게 피해가요. 아니 뭐라고 해? 같은데. 저거 똑같은데. 그 학교 무서운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요? 이상 유행어가 사카모토입니다만 이건 네, 그렇죠. 동현입니다만. 이거 봤어요. 그 유튜브에 약간 짤로 이렇게 봤어요. 아 제목이 사카모토입니다만이네. 예. 그래서 아주 희한하게 학교 생활을 헤쳐나가는 아주 대단한 오, 학생. 그냥 똑같은데? 설마 일진한테 괴롭힌다요? 괴롭힘 당하는 것 오, 같은데 동현이다! 다 피해가요. 근데 그건 약간 아니 무슨 소리는 내가 내가 언제 괴롭혔는데. 그래? 동현아 누가 괴롭혀요 요즘? 지환이가 계속 괴롭. 왜요? 저는 안 그래요? 형광펜 숨겨놓고. 그래요? 근데 아, 이거 어제 아니 그 정도. 형광펜 형광펜 숨겨놓고 이런 거는 좀 너무 막 그냥 걔 하나거든 저런 거. 연인 사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아니 근데. 쌤! 네. 왠지 등신 같지만 멋있대요. 자, 봅시다. 어쨌건 그런데 지금의 이 수식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이 수소 원자 있죠? 네. 이걸 어디에 적용해 본다? 이렇게 생겨먹은 이 수소 원자에 적용을 할 건데 지금의 수소 원자는 1차원, 2차원, 3차원 몇 차원에 있는 물질인 거예요? 3D. 바로 3차원에 있는 물질이죠?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질 체계는 다 3차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저 슈레딩거 방정식도 3차원에 맞추어 표현해야 되겠죠? Yes, sir. 3차원에 맞춰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바로 봐. 자, 마이너스 2me h바 제곱 한 다음에 d 제곱 dx 제곱 파이 dy 제곱 파이의 dz 제곱 더하기 v 파이의 e 파이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마저 쓰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ze 제곱 r분의 1에 파이
E 파이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이세요? 네. 자, 저 수식 알겠어요?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우선 이만큼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위치 에너지 연산자예요. 앞서의 위치 에너지 연산자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왜 이런 걸로 표현했느냐? 이거 어디 있던 거예요? 이거네요. 이거네요. 무슨 말 알겠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자, 두 개를 곱해요. ZE 플러스 곱하기 ZE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죠. 그냥 이 수식을 그냥 쓴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수식을 그냥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치 에너지 연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로.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파동함수를 다시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나오고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고 다시 파동함수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항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위치는 바로 운동해야지. 운동 에너지 연산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파동함수 파이는 뭐에 대해 미분하고 있어요? x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y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z에 대해서도 미분하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은 이 파동함수는 어떤 변수들을 다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3차원. 바로 3차원의 x, y, z의 모든 변수를 다 갖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게 바로 저 수소 원자에 대한 파동 방정식입니다. 이걸 풀어주면 돼요. 그죠? 이걸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때 편의상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자, 우선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요 수식은 기억나죠? 요 앞에 상수 붙는 거.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거부터는 그냥 y 그냥 외워버려야 되는데 어찌됐건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me는 누구의 질량? 전자 질량이죠. 전자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미분을 하는데 미분도 1개 미분이 아니라 2개 미분이죠. 네. 2개 미분을 각 변수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편미분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귀찮잖아요. 네. 귀찮아서 물리학자들이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simply 이렇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2m 2의 h바 제곱.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짜잔. 나 몰라. 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빼기 v 파이의 2 파이 이런 걸로 표현해 줍니다. 더하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 위치 에너지 연산자 있죠? 위치 에너지 연산자를 그냥 다시 V로 바꿔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 표현을 그냥 이거로 대신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름을 불러주는데 여기 묘하게 생긴 이 표현 있죠?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델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이 델 스퀘어예요. 그래서 뭘 표현하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 연산자에서 상수 제외한 부분을 저렇게 델 스퀘어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야스케어. 알겠죠? 네. 그래서 원래 표현은 이건데 귀찮아서 이렇게 줄여 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누구에 대해서? 저 수소 원자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관건은 이제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방정식을 완벽히 풀어내기가 어렵다. 불편하겠죠. 네.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어떤 가정들이나 결과들만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미분 방식을 푸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산 결과는 있기 때문에 다 됐다 치고 중요한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만 정성적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 인식만 가지면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쟤를 풀어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 나온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나중에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을 이렇게 쓸 거고요. 그다음 2. 그래서 위의 미분 방정식 풀어서 나온 결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비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뭘 풀어? 이걸 풀어서 나온 결과들을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대로 오비탈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약간 조절해가지고 오비탈을 만들기도 하고 여하튼 저 방정식을 하여튼 풀어야 된다 이런 말 알겠지? 그럼 이제 저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제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자 한 장 넘겨서 1.4 보겠습니다. 1.4. 자 여기 줄게요. 요 중간에 준다. 네. 줄게요. 에이. 지우자. 자, 다음 1.4.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건 몇 차원에 있는 입자예요? 3차원이요. 3차원에 있는 입자죠. 3차원에 있는 입자니까 얘는 변수가 x, y, z에 변수 몇 개가 필요하다? 변수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x, y, z의 이런 좌표계를 무슨 좌표계라고 하죠? 직교 좌표계. 예, 우리말로는 직교 좌표계. 그 다음에 영어로는 카르티지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이 직교 좌표계는 직관적인 지표 잡혔냐? 직교 좌표계는 직관적 이해는 쉽지만 계산 시에는 불편하다.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자, 그리고 이때 계산은 무슨 계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분과 뭐 사칙연산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이분과 네. 적분. 사칙연산이 아니고 미분, 적분, 미분까지도 뭐 어느 정도 상관은 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적분이나 특히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 풀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계산들을 얘기하냐면 이 계산은 그냥 평범한 계산이 아니라 적분 혹은 미분 방정식 풀이 이런 것과 관련된 계산에서 나는 그냥 매우 불편하다 정도로 썼는데 영어로 돼 있는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커테스트로피라고 돼 있어요. 대재야. 예, 재앙이라고 돼요. 재앙. 오. 재앙이라는 말은 아예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직교좌표계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씁니다. 아시겠죠? 변상현 선생님이 극좌표계를 좋아하더라. 예, 왜냐하면 물리학에서는 직교좌표계를 안 써요. 예, 이게 막 중적분하고 이러면은 직교좌표계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직교좌표계를 잘 안 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극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자, 극좌표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폴러. 네,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극좌표계를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럼 극좌표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준다. 네. 준다. 지우자.
아유. 자, 얘가 짜자자잔. 아니지. 짜자자잔. 짜자자잔. 김이야. 짜자자잔. 아, 자, 요게 x축, y축, g축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여기 이제 원점일 거 아니에요. 그쵸, 원점. 자, 원점에는 누가 있다고 가정할까요? 원점에 원점에는 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원점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 전자가 있다. 이렇게 아니야. 틀리겠네. 짜잔 전자가 있다 칩시다. 알겠죠? 네. 그럼 이 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좌표를 Z축 좌표, 우와. 오 역시. 그다음에 여기 좌표가 X축 좌표, 여기 좌표가 Y축 좌표로 합시다.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이 전자의 좌표가 X, Y, G일 거라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정사형 해놓은 요 좌표는 X, Y, 0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지. 예.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으로부터 어떤 전자의 위치를 표현을 할 때 X축으로 몇 칸 갔다, Y축으로 몇 칸 갔다, Z축으로 몇 칸 갔다 설명하면 이놈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지. 다 표현 가능하지. 자, 표현할 수 있으나 이때 얘를 직교좌표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우선 첫 번째 1 핵으로부터의 거리 좌표를 R로 잡습니다. 핵으로부터의 거리. 자, 그러면 핵으로부터의 거리를 R로 잡을 때 3차원에 존재하는 모든 점을 표현하려면 저 R은 어떤 조건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양수. 바로 저 R은 당연하지. 3차원에 있는 영부터 모든 그 점을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이 R은 그냥 0부터 양수면 됩니다. 알겠죠? 0이면 핵에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양수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선생님. 당연한 거예요. 이 아니 맞춘다고 지금. 자, 그 다음 두 번째 2. 허. 두 번째 2.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 바로 G축으로부터의 위도 그걸 시타로 잡습니다. 색깔로 써볼까? 자, 그래서 내가 표현할 때도 G축으로부터의 위도 보이세요? 위도.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시타의 변역은 몇 도부터 몇 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0부터 2파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도부터 몇 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0부터 360도. 바로 이거 맞지? 0에서 파이까지겠죠. 아니 이거 틀렸다. 와. 자, 0도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극이 0도는 무슨 극이에요? 지구로 치자면 0도는
북극이 되는 거고요. 180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가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요쪽이 이제 북극이 되는 거고요. 요쪽이 남극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지금 이건 지구과학에 적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북극, 남극이 뭐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지구로 은유를 하자면 북극하고 남극 전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모든 방향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라. 모든 위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하겠죠. 이 위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과학의 위도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 지구과학의 위도하고 다르죠. 지구과학에서 위도는 어디가 0도예요? 그린치 전문대. 아니 뭔 개소리야. 본초 나오서. 아유 정답. 독도. 아 뚫렸더라고. 여러분 지구과학 선생님 누구예요? 네? 학원에 지구과학은 안 배워요? 네. 아 그래요? 신재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지구과학에서 독도. 0도는 적도잖아요. 진짜. 아니 진짜 바보야. 와.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아니 근데 상식이 없어. 아니, 이거 어? 심각하게 바보 아니에요, 진짜. 당신은요? 당신. 본초 나오서. 어? 근데 본초 나오서 무슨 자,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적도가 0도기 때문에 남극을 몇 도로 정해요? 남극을. 나는 5개 틀렸는데 님 7개. 남극을 위도 몇 도라고요? 남극. 그러니까 북극을 위도 몇 도라고요? 북극을. 북극을 플러스 90도라고 잡죠? 네. 남극을 몇 도로 잡아요? 마이너스 90으로 잡죠?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위도하고 약간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학적인 위도는 북극이 0도고요. 남극이 180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수학적으로는. 근데 지구과학적으로는 다른 관습을 쓰는 거죠. 쌤. 어, 진짜. 뭐 아니야. 아니 말을 해. 아니 말 까먹었다. 되죠? 자, 그다음. 아 진짜. 그런 얘기야. 아. 니 그인지 전문대가 돈 끊었다고. 자, 왜 그래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겁니다. X축 아니 지금 학교에 다 작가님 우리 다 맞다. 으로부터 맞다 우리가. 경도가 있습니다. 뭐? 경도 알겠죠? 경도. 자, 잘 봐요. 어느 축으로부터? 이 X축으로부터 경도. 자, 아까 위도는 무슨 축으로부터의 위도? Z축으로부터의 위도. 그래서 X축으로부터의 경도니까 얘는 변역을 몇 도에서 몇 도를 잡아야 전체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얘는 0부터 2파이로 잡으면 모든 경도를 표현할 수 있겠죠? 야 처음 맞췄다. 축하한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이걸 이제 지구과학으로 표현하자면 이 0도 위치가 그게 그린위치 천분대가 되는 거고 알겠죠? 네. 이해했죠? 이해했죠? 됐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저 r 시타 파이를 이렇게 정의하면 역시나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표기 방법을 극자 표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3 아니 두 좌표 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건 간단한 수식인데 여러분 요거 이해하겠어요? Z축은요 R 코사인 시타죠. 맞나요? 맞습니다. R 코사인 시타죠. 그래서 여기 각도가 직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시타 하면 그게 바로 Z축 좌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참고로 핵에서 요 점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요까지는 R 사인 세타. 그럼 얘는 R 사인 시타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사인 시타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X축은 R 사인 세타 코사인 P. 바로 X는 R 사인 시타에다가 코사인 파이 알겠죠? 됐습니까? 약간 틀렸네. 그러면 Y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Y는 시간 R 사인 세타 코사인 R 사인 파이. 사인 시타에다가 사인 파이라고 해주면 이 Y 좌표도 다 구할 수 있겠죠. is our time. 알겠습니까?
약점.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이걸로부터 자 보세요. 이걸로 자 여기까지 썼죠? 네. 썼죠? 그럼 이걸로부터 뭘 할 수도 있냐면 자 여기 바꿀게요. 여기 줄게요. 네. 다 썼어요? 빠짐없이 다 썼죠? 네. 자, 준다. A 아 길을 단다고 지금 놓쳤다. Y 듣고 있다 Y. 야 지한 그 전거 팩이야. 잘하죠. 지렁이 글씨 있어. 야 시간이 와. 자는 적이 나요. 이건 내 원래 글씨야. 아니 갑자기 이거랑 그냥 차원이 나냐. 물질 판데 뭐 물질 다 안에 있고 뭐 뭔데 이게? 원래 글씨인데. 아니 물질 다 뭔데 물질 다. 지금 하나예요. 아이고. 잔디가 확실하게 가봤다. 억까 하지 마라. 자, 앞서 그 파동 방정식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나와. 지도 못 알아. 이런 부분이 있었죠.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온다. 델 스퀘어라고 한다겠죠. 네. 이 델 스퀘어를 전체로 다 쓰면 나도 맞지.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쓰는 게 델 스퀘어 의미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야 쟤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원래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 넣어서 미분 방정식을 풀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미분을 하기는 하는데 이 파동 함수를 x, y, z에 대해 미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x, y, z를 앞으로 뭐로 바꿔 쓸 예정이죠? 극좌표. r, 시타, 파이 등으로 바꿔 쓸 예정이죠. 네. 그러면 저런 식의 미분 효과와 동일해지면서 미분을 r에 대해서 시타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계산 미분하면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은 원래 함수가 뭐 합성함수입니다. 예, 합성함수의 미분 그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합성함수 미분 같은 거 보면 원래 그 함수가 x에 대한 함수여서 보시다시피 x에 대한 함수니까 df, dx만 생각을 했는데 그 x를 다른 변수 y 등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 기존의 미분꼴을 다른 미분꼴로 바꾸는 테크닉 있죠. 네. 그것도 여기에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면 돼요. 진짜로 고등학생 수준의 미분 실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 그런데 계산량이 엄청나요. 무지막지합니다. 어. 그래서 나는 이걸 시도해 봤었어요. 언제 시도했었냐면 대학교 3학년 때 혼자 해봤어요. 오 진짜요?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요? 나가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 시간 안에. 예, 수업 시간에 배운 다음에 진짜 지적 호기심으로 혼자 해봤어요. 지적 호기심으로. 아니 쌤 말이에요 그게. 예, 그냥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나? 진짜 되나가지고 혼자 집에서 앉아가지고 꾹 해봤어요. 계산이 진짜 양이 많아서요. 무조건 계산 실수가 무지막지 계속 나오거든요. 쌤 얼마 동안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성공했어요. 와 진짜로. 할인가? 예. 진짜로 계속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변수 바꾸고 또 바꿔가지고 대입해서 막 하고 진짜 해봤어요. 그거 빨리 해봐. 정말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1시간 반 만에 드디어 성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안 해봤기 때문에 나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렇죠? 쌤, 못하니까 해보세요. 아니 못해. 빨리 그러니까 하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해봐. 그래서 결과만 놓으면 그 결과가 이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r분의 1 한 다음에 r 파이의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 더하기 r 제곱분의 1에 u 스퀘어의 다시 파이. 자, 근데 이때 좀 묘한 게 하나 나타나죠. 아니 저건 또 뭐야? 네, 또 새로운 연산자가 등장하는데, 얘 이름을 이게 이 프랑스 사람이어서 이게 내 기억에 이걸로 강태. 르장드리안인가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프랑스 수학자래요. 그래서 예, 르장드리안이 하는 프랑스 수학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새로운 연산자로 치환해요. 알겠죠? 그 새로운 치환자의 뜻은 이런 뜻이랍니다. 단 이때 저기에 있는 요 저 일장 그 류인 것 같아.
르장드르예요? 르장드리 뭐예요? 약간 차와. 프랑스 형이 맞아요? 뭐, 기호. 맞아요? 이름 맞아요? 이거 뭐야?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연설이 들어가고. 자 어쨌건 그래서 요 묘한 연산자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인 제곱 시타분의 1, 그 다음 파이 제곱,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사인 시타분의 1 시타 한 다음 괄호 열고 사인 시타 곱하기 d 파이 d 시타. 우와. 저렇게 표현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 이 계산을 앞으로 할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까요? 네, 드르에서 르장드르의 형용사형. 그 왜 해밀턴의 해밀토니안 하는 것처럼 르장들의 르장드리안 진짜 맞아요. 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묘해서 프랑스 수학자라는데 내가 수학 전공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수학 전공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저 수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 계산할 일은 없어요. 계산할 일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금 어떤 과정인지를 이해하라고 저걸 지금 써드리는 거야, 알겠죠? 실제로 저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직접 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죠? 선생님. 네, 아니, 과거에도 수학 공부했잖아요. 예. 그게 뭐라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 진짜. 수업에 흐름을 끊기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안 거죠 그 장들이. 이해했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근데 이 수식은 지금 한 번 쓰면 끝이고요. 두 번 다시 볼 일도 없어, 알겠죠? 네. 그냥 한 번 써도. 자, 근데 특징은 뭐냐면 잘 봐요. 자, 잘 봐. 이게 좀 특징적이지 않아요? 왜 이만큼을 따로 치환을 했을까요? 이만큼을 치환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희한하게도 자 x, y, z 변수로 둬버리면 x, y, z 변수는 서로 굉장히 뭐냐면은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x, y, z 변수는 되게 동등하다고요. 그런데 극좌표계로 바꿔버리면 r, 시타, 파이가 동등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분도 r로만 미분을 하는 부분과 각도인 시타와 파이로 미분을 하는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x, y, z로 미분을 할 때는 x와 y와 z는 사실 3차원에서 딱 고정돼 있어요. 내 맘대로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x, y, z는 내 맘대로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x, y, z축이 있을 때 내 맘대로 이걸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하지만 r, 시타, 파이로 좌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 r로 계산하는 부분과 시타 파이로 계산하는 부분이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만큼을 따로 이렇게 치환해 쓴 거지. 근데 뭐 앞으로 이 계산을 두 번 다시 볼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해줘도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하느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줄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지운다. 쓱쓱쓱쓱. 자, 요거만 하고 시작할게요. 다음 1.5. 자, 1.5는 뭐냐? 얘는 이 양저역학 혹은 이 미분 방식을 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테크닉 바로 뭐냐? 변수 분리입니다. 아니 닮았나 봐. 변수 분리.
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요거죠? 요거잖아요. 핵을 원점에 두고 전자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상황인데 조 상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1. 자, 아까 요 V를 무슨 에너지라고 했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위치 에너지는 지금 이 시스템에서 R로만 결정되고 시타 파이와는 관계가 없군요. 맞나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R은 물리적 의미가 뭐였죠?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원전 핵에서부터.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시타는 무슨 도? Z축. 에서 뭐 무슨 도? 위도. 위도. 파이는 무슨 도? X축에서. X축으로부터의 경도. 알겠죠? 이거 왜 기억해야 돼. 위도, 경도. 그래서 시타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 0에서 8까지. 0에서 파이. 파이는 몇 도까지? 0에서 0에서 2파이까지. 그 외워야 돼. 왜냐면 그걸로 실제 적분을 해볼 거거든.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 각도 외워야 돼. 각도 외워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이때 위치 에너지가 R로만 결정되고 요거에는 무관하다라는 것은 뭘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 수식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수식에 시타나 파이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파이에서 R의 부분과 시타 파이의 부분이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의 성격이 저러하기 때문에 에너지적 관점에서 R 변수하고 시타 파이 변수는 서로 무관한 게 아닐까?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닐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지금의 저 수소 원자에서는. 알겠죠? 네. 그러면 뭔가 변수들이 서로 종속적일 때 방정식이 쉽게 풀려요. 변수들이 독립적일 때 방정식이 쉽게 풀려요. 독립적인. 변수들이 지 맘대로 따로 떨어야 방정식이 쉽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독립적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이 미분 방정식은 쉽게 풀려질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요렇게 파이가 R의 부분과 시타 파이의 부분으로 인수분해된다.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될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수분해 될수록 차수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고차 방정식이 저차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될수록 수학적인 부담은 팍팍 줄죠. 그래서 이렇게 R의 부분과 시타 파이의 부분이 서로 관계가 없다를 수학적으로 인수분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 파이. 자, 원래 파이는 누구의 변수였죠? XY. 바로 이런 식의 직교 좌표계의 함수였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바꾼다? R 시타 파이 함수로 바꿔요. 이걸 무슨 좌표계? 극좌표고요.
극좌표계. 이런 식의 수학적 과정을 무슨 변환? 합성함수. 이런 변환을 좌표 변환이라고 했죠. 색을 엄청 많이 써. 알겠죠? 네. 이때 이 r 시타 파이가 뭐 된다? 인수분해 된다. 바로 요래, 요래, 요래. 자, 인수분해 된 거니까 여기에 있는 r이라는 부분과 y라는 부분은 뭐 특별하게 연결된 거예요? 여기가 그냥 곱하기라는 얘기예요. 그냥 곱하기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 그냥 곱하기로 저 y가 분해가 된다. 라는 이 테크닉을 뭐라고 불러? 이 테크닉을 요걸 변수 분리라고 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변수 분리는 이 자체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가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방정식이 안 풀려요.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저렇게라도 해야 뭔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라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테크닉을 변수 분리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부분들이 있죠. 이 각각의 부분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죠? 이름. 이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1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radial part.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부분. 그래서 파트 대신에 혹은 펑션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radial part라고 많이 쓰는데 radial function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서 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 부분, 시타 변수하고 파이 변수만 들어있는 이 y 부분은 angular part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각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이렇게 좌표를 바꾼 다음에 변수 분리를 해서 radial part하고 angular part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한다? 변수 분리라고 하고, 이게 양자역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갔다 오세요.